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18도 12270 판결 사건명 상관모욕 1.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군형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명령복종 관계의 의미 및 상관인지 판단하는 기준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에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명령복종 관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 계통 관계를 말한다. 한편 명령복종의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 이러한 경우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군의 직무상 하급자가 명령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부대 지휘 및 관리 병영 생활에서 분대장이 분대원의 상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인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극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1항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조 제5호 제4조 제9조 제2항 제17조 제1호 제2호 제18조 제1항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20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43조의 2 등 제반 규정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대 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18-5-2 판결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변경된 죄명 특수감금 비상상고제도의 의의와 기능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 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비상상고 제도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형사소송법이 확정 판결을 시정하는 또 다른 절차인 재심과는 달리 비상상고의 이유를 심판의 법령 위반에 신청권자를 검찰총장에 관할 법원을 대법원에 각각 한정하여 인정하고 제441조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도 제447조 이러한 제도 본래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와 기능은 적법한 비상상고 이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해석, 판단하는 때에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란 확정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단순히 그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 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비상상고를 허용하는 것이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도모한다는 비상상고 제도의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19-5-1 판결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상급심의 파기 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급심의 파기 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 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 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위 조항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20도 12583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등 손실 등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선언한 예상 총계주의를 수입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수입을 조세 등 같은 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 현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문헌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 수납 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 집행을 보조하게 하는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 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 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 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 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 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 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 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 남용 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국가정보원, 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국가정보원법 제2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등의 직무는 보안 유지의 필요성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의 감시나 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은 현행 국가정보원법 2020년 12월 15일 법률 제17646호로 전부 개정된 것, 국가정보원법의 시행 전까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 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실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각종 정치 공작과 인권 침해 사건 등이 자행되어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8호로 국가안전기획부법, 1999년 1월 21일 국가정보원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법이 개정되면서 위 법률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제11조 제1항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 직권남용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 제19조 제1항 조항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반성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 위 조항들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는 국정원의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 단체의 권한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국정원이 담당하는 직무 및 그 직무 수행 방식의 특수성,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객체인 사람의 의미.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객체인 사람은 행위자와 공범자 이외의 모든 타인을 말하므로 행위자의 부하 공무원은 물론 기타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5. 수개의 범죄 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이때 공소시효의 기산점,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6.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의 수인이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개별 사안에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각 직권남용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위 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는 직무집행 대상의 동일 여부, 범행의 태양과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위의 단절이나 갱신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20도 14666 판결 사건명 사기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 적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로서 금융감독원의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부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제1항 감사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3조는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실, 국에 두는 실을 포함한다. 국장급 부서의 장, 제1호, 지원 또는 출장소, 사무소를 포함한다. 지원 또는 출장소의 장, 제2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제3호,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제4호 기타 실국 외에 두는 부서의 장 제5호 부서의 장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 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이 아니라 제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에 대하여 범법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법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년 3월 12일자 2019모 3554 결정 사건명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당사자가 재심 청구의 이유에 관하여 한 사실조사 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급 및 이 신청을 배척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급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 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 당사자에게 사실조사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 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